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지역사회복지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론 우리 2교시에 즉 두 번째 과목에 보는 마지막 영역이죠. 뭐 어렵다고들 얘기하십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뭐 이론들도 좀 많고 그리고 또 이 지역사회복지론의 후반부 즉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알아야 될 지역사회 내에서의 자원들, 그건 이제 사회복지 법제론에 있는 내용들, 즉 법 내용들하고 일치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은 지역사회복지론의 후반부 공부는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요. 지역사회복지론 전체에 법제론 공부하고 병행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즉 나머지 3분의 2만 공부하시면 되는데 3분의 2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론 부분이 좀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사회복지 실천론, 그 다음에 실천기술론,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서 공부하셨던 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런 과목들, 이런 영역들과 굉장히 깊이 있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정도들 잘 공부하셨으면 그 이론 공부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우리 공부해 봅시다. 자,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지역사회가 뭐냐? 지역사회가 뭐냐? 한번 볼게요. 지역사회의 세 가지 구성요소. 자,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를 설명할 때 우리가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지역사회를 설명 또는 지역사회를 정의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리성, 그 다음에 공동 유대감, 그 다음에 상호작용. 세 가지요. 다시 지리성, 유대감, 상호작용. 자, 뭐냐? 이 지리성이라는 것은 일정한 지리적 영역에 거주하는, 자, 그게 지리성. 자, 공동 유대감은 공동체성을 지닌 사람들. 자,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는 그 사람들을 주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주민들은 나는 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이구나, 나는 어느 동네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유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공동체성이라고도 해요. 자, 사회적 상호작용은 보통 만남으로 표현되는데, 즉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회체계. 자, 우리 인간행동과 사회행동 시간에 사회체계의 종류들 공부하셨었죠? 그래서 가족체계, 집단체계, 조직체계,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체계, 문화체계,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셨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라고, 그죠? 사회체계론 하면서 지역사회 역시도 뭡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들어가서 만든 일종의 체계죠. 체계. 그래서 사회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정의할 때 일정한 지리적 영역에 거주하는 공동체성을 지닌 사람들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회체계라고 정의를 하고, 그 각각의 내용들을 뽑아서 지리성, 공동 유대감,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사회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정의로서. 자, 우리 지리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와 기능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 이게 로스라고 하는 학자, 이름이 뭐라고요? 로스. 자, 뒤에 가서 이제 추진회라고 하는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추진회라고 하는 개념을 정립한 학자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로스예요. 로스. 자, 이 로스가 지역사회를 두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지리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가 있고, 두 번째가 기능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가 있다. 다시 지역사회 종류는 뭐가 있다고? 지리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와 기능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를 구분할 수 있다. 자, 지리적이라는 건 뭐냐? 지역사회 구성 요소 중, 지역사회 구성 요소 아까 세 가지 공부했죠? 바로 지리성 강조하는 거예요. 지리성. 그래서 일정한 지리적 영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모임, 다시 뭐라고? 일정한 지역, 즉 공간, 지리, 그렇죠? 이걸 강조해서 어떤 일정한 바운더리를 쳐놓고 이 바운더리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모여 살면 그건 지역사회로 보자. 이게 지리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리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를 구분할 때 행정구역,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 법에서 행정구역을 이제 국가의 행정구역을 이렇게 명문화 시켜놨죠. 이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뭐가 있어요? 시도가 있죠. 시도가 있고 밑에 이제 시군구가 있어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법제론 가시면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뭐가 있어요? 읍면동이 있죠. 읍면동. 자, 이게 우리가 지역에 있어서의 세 가지 행정구역인데 시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고 읍면동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보통 지역사회다라고 하고 특히 이제 지리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라고 한다면은 이 읍면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 정도 됐죠? 나 어느 동 사람이야. 나 어느 읍 사람이야. 나는 어느 면 사람이야. 예, 바로 요게 이제 지리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제 기능적 의미에서 지역사회가 있는데, 자, 기능적 의미에서 지역사회는 뭐냐면은 지역사회 구성 요소 중, 자, 두 번째, 공동의 유대감, 바로 공동체성이라 그랬죠. 연대감, 사회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그런 이 지역사회를 얘기해요. 공동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지닌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죠. 어떤 지리성을 전혀 보지 않고 같은 이해관계, 같은 공동체성, 즉 나도 너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나도 너도 똑같은 데 관심을 갖고 있어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것도 지역사회로 보자는 거야. 이해돼요? 꼭 어떤 공간에, 읍면동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공동체성, 그러니까 유대감만 갖고 있으면 그것도 지역사회로 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능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입니다. 정리돼요, 여러분? 어떤 얘기인지? 자, 얘가 뭐가 있냐면 동성애자 모임. 자, 동성애자가 한 사람은 저기 고양시, 한 사람은 저 파주시, 한 사람은 저 서울 은평구에 살더라도 이 사람들이 인터넷 카페, 요새 카페나 또는 밴드 같은 거 만들죠? 이런 데서 이게 가상의 공간입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이해돼요? 예,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된다? 기능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역사회로 보겠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지역사회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기능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에 와서 이 지역사회의 범주가 굉장히 넓어진 거죠. 요새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지역사회를 영어로 표현하면 커뮤니티 라고 표현하는데, 커뮤니티가 뭐예요? 이 공동체,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모임을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린 지역사회 하면은 왠지 디스트릭트, 어떤 지역, 공간만을 상상하게 되는데, 이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특히 이제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다루는 지역사회는 이런 기능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까지도 확장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이해 다시 봅시다. 동성애자 모임, 온라인상의 카페, 뭐 밴드 이런 거 있죠. 이런 사이버 공동체.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민족, 종교, 생활방식, 이념, 관심, 사회계층, 직업 유형 이래갖고 서로들 모이는 거야. 일단 모여야 돼요. 그 유대감에 의해서 서로 모이면은 그럼 전부 다 뭐다? 그걸 지역사회로 보자라는 겁니다. 커뮤니티로 이해를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있다는 거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뒤따 중요한 거다. 자, 지역사회 종류,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이름이 테니스입니다. 얘도 시험에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잘 나와. 공동사회, 이익사회. 자, 공동사회, 자 뭐냐면은 이건 어떻게 구분된 거냐면은 결합의지에 따라서, 다시 어떻게? 결합의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결합, 즉 뭉쳤는가에 따라서 테니스는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내 하위체계 형성이 자연 발생적이냐, 결합의지의 자연 발생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 예, 그냥 어떤 의지 없이 저절로 뭉쳐졌느냐, 결합이 되었느냐, 또는 의도성, 어떤 의지, 목적을 갖고서 뭉쳐졌느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구분을 했는데, 자 보면 자 자연 발생적, 즉 자연 의지와 그 다음에 의도성, 즉 합리 의지가 있는데, 이 자연 의지를 다른 말로 본질 의지라고도 해요. 요 테니스가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좀 복잡하지만 이해를 좀 합시다. 구성원 간의 감정적 융합. 감정적 융합이라는 건 뭐지? 나 너 사랑해, 나 너 좋아해, 이렇게 해서 뭉쳐지는 거야. 그것에 따라서 전인격적인 결합을 일으키는 자연 발생적인 욕구, 그걸 자연의지라고 얘기를 했고, 합리의지는
구성 각자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즉 이해타산에 맞춰서, 이거는 감정적, 내가 널 사랑해, 너를 좋아해 이뤄서 뭉친 게 아니고 내 이익 때문에, 나한테 이득이 되어지고 나한테 소유가 되어지기 때문에 뭉쳐지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걸 합리의지라고 해요. 그 목적에 관계되는 인격의 일부분만을 계약 등의 의도적인 방법으로 결합시키는 욕구가 바로 합리의지다. 여러분, 자연의지, 합리의지 뭔지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우리 공동사회, 테니스의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결합의지에 따른 사회의 종류를 이 테니스가 중요합니다.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구분했어요. 다시, 테니스는 결합의지에 따라서 사회를 몇 개로 구분했다고? 2개. 자, 결합의지 종류 뭐라고? 자연의지, 합리의지가 있다 그랬죠. 공동사회는 뭐야? 자연의지를 갖고 결합한 거야. 자연의지. 그러니까 나 너 사랑해, 나 너 좋아해. 그렇죠. 이런 감정, 전인격적인 감정을 갖고서 뭉쳐진 게 바로 공동사회다. 대표적인 이웃, 친구, 가족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어떤 이 이웃이나 친구나 가족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서로 결합, 뭉쳐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반면에 이익사회는 합리의지에 의해서 결합된 거예요. 내 이익 때문에. 나한테 더 많은 이익이 주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게 대표적인 회사 또는 정부도 뭐다? 대표적인 이익사회다. 자, 보면 이 테니스는요. 이 결합 의지를 갖고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를 구분한 다음에, 자,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개념을 또 만들었어요. 참 복잡하죠, 이 사람이. 자, 이 사회적 관계를 2가지, 즉 연합체, 협의체로 구분했습니다. 다시, 사회적 관계 종류 뭐가 있다고? 연합체, 협의체. 연합체는 소규모 대면적 관계. 자, 소규모 대면적 관계라는 거는, 자, 대면적이라는 건 얼굴과 얼굴 맞보는 거야. 대표적인 게 가족 생각하면 돼. 가족. 그러면 가족은 어떻게 돼요? 가족이 많아야 뭐 대가족까지 해봤자 10명 안 넘어가죠? 예, 그 정도면 소규모야.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하죠? 얼굴 맞대고서 서로 관계를 맺죠. 자, 그걸 연합체라고 얘기했어요. 연합체. 다시, 연합체는 소규모의 대면적 관계, 얼굴 맞대고서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바로 연합체야. 반면에 협의체가 있어요. 협의체는 대규모야. 이건 등치가 커, 사람들이 많어. 그리고 나서 뭐다? 그것은 비대면적 관계예요. 비대면적 관계라는 것은 어떤 정서적인 관계 이런 것이 아니고 다분히 계약적이야. 얼굴 맞보고서 서로 사랑해 좋아 이게 아닙니다. 자, 그걸 협의체라고 구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중요하죠.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시험에도 자주 등장을 하죠. 테니스는 사회가 발달되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발달되어지느냐. 공동사회, 이익사회, 연합체, 협의체의 조합을 통해서 4가지 유형의 사회 형태 형성을 주장했어요. 테니스가. 그러면서 자, 순서를 좀 밑줄 쫙 긋까요? 공동사회, 연합체, 그 다음에 공동사회, 협의체, 이익사회, 협의체, 맨 마지막에 이익사회, 연합체 순으로 사회가 발전한다. 자, 공동사회, 연합체, 협의체, 그 다음에 이익사회, 협의체, 이익사회, 연합체예요. 이익사회, 연합체, 협의체가 아니고 협의체, 연합체.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봅시다. 공동사회, 연합체. 자, 공동사회라는 거 앞에서 뭐라고 공부하셨어요? 예, 자연의지에 의해서 뭉쳐진 거죠. 그 다음에 연합체라는 건 뭐죠? 소규모의 대면적 관계죠. 그러니까 자, 처음에 혈연, 이웃, 친구 관계로, 즉 소규모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연의지를 갖고서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런 관계로 맺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공동사회 협의체가 만들어집니다. 공동의 노동이나 직업적인 소명에 기초해서 비공식적이면서도 자연 발생적인 사회적 보호가 일어나요. 그래서 자, 길드가 뭔지 아시죠? 예, 길드가 뭐냐면은 옛날 중세, 유럽의 중세 시대의 그 수공업자들의 일종의 그 연합체, 그러니까 협의체죠. 죄송합니다. 협의체, 자기네들끼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익 집단이 바로 대표적인 길드입니다. 동료, 여기서 얘기하는 컬리그, 영어로 컬리그, 동료라는 거, 회사 동료 얘기하는 거죠. 교회, 이런 것들 전부 다 공동사회 협의체로 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의도, 계약을 갖고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만들어진 건데 이제 그 규모가 커졌어요. 그래서 대규모의 비대면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 거야. 교회 사람 많이 모이죠. 예, 길드도 그렇습니다. 동료들도 그래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이익사회 협의체로 넘어갑니다. 이익사회니까 뭐죠, 여러분? 이제부터 계약관계, 이해타산에 의한 계약관계가 성립되고, 자, 협의체라는 건 뭐죠? 사람들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네, 협의체는 사람들 숫자가 많은 거야. 그래서 합리성, 이해타산에 기초해서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활용, 고립되고 긴장감이 있는 대인관계. 우리 대표적인 게 기업이죠. 국가의 관료 조직 이런 것들인데, 자,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이익사회 연합체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익사회라는 배경의 변화 없이 공동사회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이해타산, 즉 나한테 이득이 돼야 되는데 이익사회 이득이 돼야 돼요. 이익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협의체로만 하다 보니까 인간성, 즉 인간이 추구해온 그런 정의적이고 그다음에 정적이고 사랑 같은 그런 감정들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삶이 각박해지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돼? 나빠지죠. 그래서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싶은 거야. 즉 나한테 이득이 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돼? 작은 규모들로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익사회라는 배경의 변화 없이 공동사회를 위한 그런 노력으로 바뀌어지는데 대표적인 게 사회복지제도다. 즉 우리 사회복지제도, 우리가 하는 이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을 테니스적 관점으로 보면 바로 뭐죠? 이익사회 연합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4단계의 공동사회 연합체, 공동사회 협의체, 이익사회 협의체, 이익사회 연합체.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연, 공협, 이협, 이연 이렇게 해서 맨 끝에가 이익사회 연합체. 이익사회 연합체는 사회복지와 관련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자, 현대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3가지 관점. 얘도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자,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면은요. 앞에서 우리가 로스가 지역사회를 바라볼 때 지역사회를 지리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와 기능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로 나눠서 본다 그랬잖아요. 자, 보면은 지리적 의미로 지역사회를 이해할 때 지역사회 상실이론과 지역사회 보존이론이 등장하고 이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와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하나 더 갖다 붙여서 즉 더했어요. 더해서 지역사회 개방이론이 등장한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면 한번 봅시다. 지역사회 상실이론은 현대에 와서 과거 기능적인 지역사회, 농촌 지역사회 기능이 상실되었음을 주장한다. 상실된 기능을 대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사회복지제도 도입을 주장한다. 보존이론은 지역사회 상실론의 반론이다. 과거 기능적인 지역사회 기능은 현재까지도 보존되어 있다.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제도 도입을 반대한다. 자, 무슨 소리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지역사회, 어떤 지역사회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아파트 사면은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죠? 아파트 살면은 이게 바로 앞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있고 그다음에 양 앞으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누구 사는지 모르는 가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죠. 그렇죠. 세상에 같은 공간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집을 마주보고 살면서도 교류하지 않아요. 지금 앞에서 공부하셨던 공통의 유대감,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지역사회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지리성만 갖고 있지 그 안에 어떤 공통의 유대감이나, 그렇죠, 앞에서 공부하셨던 이런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 따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기형적인 거야.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산업화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가장 바람직한 지역사회는 보통 농촌, 과거 농촌의 지역사회가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지역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뒤에 가서 이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역사를 공부하실 텐데 이런 거죠. 동네가 있어요. 옛날에 한 동네가 있으면은 이 안에서 누가 초상이 났다. 그럼 주민 전체가 다 가서 그 초상을 치러줍니다. 아이가 태어났다. 그럼 주민 전체가 다 기뻐해줘요. 옆집 개똥이네 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가 있는 것까지도 다 어떻게 파악하고 삽니다. 이해되죠? 예, 이런 게 사실은 정말 바람직한 지역사회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지역사회 상실이론가들은 지역사회 상실이론이 있는데, 자, 이 지역사회 상실이론은 이런 과거 농촌과 같았던 이런 상호 유대감이 철철철 넘치고, 그 다음에 상호 간의 의사소통,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이런 지역사회는 이미 산업화를 통해서 다 사라져버렸다라고 주장하는 게 상실이론가들이에요. 다 사라져버렸다. 그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기능들 이제는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는 게 우리 사는 세상이다 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사람 사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죠. 우리 테니스 얘기도 앞에서 공부하셨지만은 이익사회 협의체였다가 연합체를 추구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결국 정적인 것을 바랄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다면 이런 지역사회 긍정적인 기능들, 상호 유대감 또는 의사소통 관련된 이런 기능들, 서로 도와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하는 이런 기능들을 누가 대신해 줘야 될까? 국가가 해줘야 돼. 국가, 너 나와. 너 나와서 지역사회에 잃어버렸던 이 기능들을 네가 대체해 줘라 라고 해서 국가 수준에 있어서의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지역사회 상실이론가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다시 지역사회 상실이론은 현대에 와서, 즉 산업사회가 되면서 과거 기능적인 지역사회 기능이 다 없어져 버렸다. 그 기능을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사회복지 제도가 꼭 있어야 된다. 사람 살려면은 그런 도와주고 애틋해하고 이런 거 필요한데 이미 지역사회 자체에서의 그 기능들은 상실되어졌으니까 국가가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상실이론은 뭐다? 기능들 없어졌다. 복지해야 된다. 이게 상실이론이죠. 그런데 자, 보존이론가들이 있어요. 이 보존이론은 상실이론에 대해서 반대해요. 아니거든. 아직 지역사회는 그런 기능들이 충분히 남아있어. 왜 그래? 아직도 떡도 돌리고 아직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다 알고 있어. 구태여서 너희들이 국가가 돈을 들여가면서 국가 차원에서의 사회복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 보존이론가들이야. 아직 그 기능은 남아있다. 유대감,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상호작용 남아있으니까 더 이상 돈 들일 필요 없다. 즉 보존이론가들은 국가 차원에서의 사회복지 하지 말라라고 주장해요. 이해되죠? 자, 지역사회 개방이론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지역사회 상실이론과 지역사회 보존이론의 대안인데 과거 기능적인 지역사회의 기능 상실을 인정합니다. 즉 뭐죠? 예, 이 상실이론가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상실이론가들 인정했어요. 인정하면서 단 이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사회복지 제도 도입만이 유능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냐면은 이 지역사회 상실이론가들은 국가가 나서서 이거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얘는 국가가 나서지 말라고 얘기한 거야. 보존이론가들은. 이해되나요? 그런데 자, 보면은 지역사회 개방이론가들은 그래, 상실이론가 니들 말대로 이미 국가는 그 기능을 국가가 아니라 지역사회는 그 기능 상실해서 그래서 뭔가 복지 제도가 필요하거든? 근데 그걸 꼭 국가가 제공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누가 제공해야 돼? 비공식적. 뭐라고? 비공식적. 즉 국가 외에 다른 민간 차원에 있어서의 사회복지 실천을 통해서 얼마든지 어떻게 이런 상실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자원봉사 활용하면 돼. 지역 주민들이 기부금, 후원금 품 내서 그걸 갖고 도와주면 돼. 이해되죠? 국가가 꼭 국민의 세금 들여서 일할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누구다? 이 지역사회 개방이론가들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들의 이념의 바탕이 바로 지역사회 상실이론과 보존이론은 지리적 의미로서의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지역사회 개방 이론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 지리적 의미 외에 기능적 의미, 우리가 도와주면서 하나의 유대감을 갖고서 한번 가보자. 그렇죠? 유대감, 그렇죠? 공동체성, 그걸 갖고 가보자.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개방 이론가들이다. 정리됐습니까, 여러분? 됐죠? 자, 지역사회 네 가지 유형화, 이름이 던햄입니다. 던햄. 자, 던햄. 예, 들궈진 햄, 던햄. 자, 보면은 지역사회를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던햄이라는 학자가.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우리 로스가 얘기했던 지리적 의미에서의 지역 사회를 네 가지로 구분해 본 거예요. 보면은 첫 번째 인구 크기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인구 크기에 따라서 대도시, 중소도시, 읍, 면, 동, 지역 이렇게 구분해 봤고 경제적 기반에 따라서 광산촌, 산촌, 어촌 이렇게 구분해 봤고 정부가 정한 행정구역에 따라서 시도, 시군구, 읍면동 아시지요? 자,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에 따라서 도시 저소득 지역, 외국인들이 사는 외국인촌, 저기 우리나라도 그런 데 있죠. 저 안산 같은 데 외국인 노동자들만 모여서 살잖아요. 그걸 이제 이 던햄 입장에서는 그걸 외국인촌이라고 하는 거야. 장애인 밀집 지역, 미국의 할렘 아시죠? 예. 자, 그다음에 차이나타운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구분했다. 네 가지 인구 크기에 따라서 경제적 기반에 따라서 정부가 정한 행정구역에 따라서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에 따라서 자 시험제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자 하여튼 간에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4번 보시면 지역사회 5가지 기능과 관련 제도 이 길버트와 스펙이 얘기했습니다. 다시 길버트와 스펙이 이 지역사회 5가지 기능과 제도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자 얘는 100% 시험제 나옵니다.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온 적이 없었어요. 지역사회 기능과 제도. 자, 길버트하고 스펙은 지역사회는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해요. 그리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수한 지역사회만의 시스템, 즉 제도를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자, 이거 외우셔야 돼. 첫 번째, 생산, 분배, 소비. 자, 생산, 분배, 소비 기능을 수행하고 두 번째, 사회화 기능도 수행해요. 사회화 기능도 수행하고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사회 통제 기능도 수행하고 자, 네 번째, 사회 통합 기능도 수행하고 마지막 5번째, 뭔가요? 예, 상부상조 기능입니다. 자, 지역사회 기능 몇 가지? 5가지. 자,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 생산, 분배, 소비. 시작. 생산, 분배, 소비. 그 다음에 사회화, 사회통제, 사회통합, 상부상조. 5가지예요. 자, 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어. 이 제도까지 기억하셔야 돼. 지역사회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생산, 분배, 소비 기능 수행하기 위해서 경제제도, 일반적으로 이걸 시장제도라고 얘기해요. 시장제도를 만들고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족제도라는 걸 지역사회는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회 통제를 하기 위해서 정치제도. 자, 사회 통합을 하기 위해서 뭐? 종교제도. 종교. 자, 상부상조. 이게 바로 사회복지제도야. 자, 시험 문제 100% 나와, 이거. 자, 길버트하고 스펙 얘기 시험 문제 100% 나온다. 정말 꼭 기억합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생산, 분배, 소비. 지역사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분배하고 소비하는 과정과 관련된 기능이다. 지역사회에는 기업, 정부, 전문기관, 종교단체, 교육기관 등이 이 일들을 수행하고 있죠. 자, 생산, 분배, 소비. 자, 지역사회 주민들이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뭘 먹어야 되죠. 입어야 되겠죠. 그렇죠. 뭔가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생산도 있어야 될 거고 생산된 것이 어떻게 돼요? 예, 적절한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배분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 분배, 소비 이걸 수행하는 곳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바로 시장, 경제제도가 그 일을 하더라. 이해되죠? 시장에는 생산품이 들어와서 분배가 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소비하잖아요. 예, 시장보다는 경제제도가 좀 더 큰 의미로서 더 정확한데 생산, 분배, 소비라고 본다면 보통 시장이라는 것은 분배가 이루어지는 장소죠. 근데 길버트하고 스펙은 그걸 이제 분배, 그러니까 시장제도라고 하는 표현까지 써놨어요. 경제, 시장까지 마켓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두 번째 사회화는 자, 지식, 사회적 가치, 행동, 양태를 전달시킨다. 즉 지역사회가 그동안 갖고 왔고 그리고 수행해 왔었던 그렇죠. 지역사회 문화,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지식 체계들 이런 것들을 후손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후손들한테. 내가 내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으면은 이 자식한테 언어를 가르쳐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법들 가르쳐주죠. 화장실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죠? 예, 빨간불일 때는 어떻게 손 들고 가는 거야. 손 들고 가면 안 되지 참. 횡단보도에 빨간불 있으면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야. 파란불 켜지면 손 들고 가는 거야. 그렇죠? 어른한테는 인사라는 거야. 그거 누가 가르쳐요? 예, 집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족제도가 그 일을 한다라고 했어요. 생활 양식을 터득 사회화 과정은 개인의 어린 시절, 일생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어진다. 자, 사회 통제. 자, 사회 통제. 보면은 이런 거죠. 지역사회도, 지역사회, 이 사회 통제하고 사회 통합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회 통제는요, 지역사회는 다양한 생각, 다양한 의식,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섞여서 살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 중에서는 난 이런 걸 하고 싶어. 반면에 나는 또 이런 걸 하고 싶어. 이걸 가만히 내비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힘센 놈이 다 차지하고 힘센 놈이 힘 없는 사람 살인을 하고 폭행을 하고 때려서 지 마음대로 짓고 갖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철저하게 통제를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걸 막아야 돼. 힘센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약육강식의 세상, 즉 힘센 놈이 힘 작은 사람 마음대로 휘두르고 휘어잡는 세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어떤 방법을 채택했냐면은 지역사회 내 어떤 특정한 누군가 또는 어떤 집단 또는 조직에게 권력을 부여해 줍니다. 이걸 공권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 공익을 위해서, 즉 지역사회 주민들의 공통된 발전,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이 공권력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 사회의 그런 불만들, 사회의 불균형들을 어떻게 이렇게 억제하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보니까 사회 규범, 즉 법이나 도덕이나 규칙에 순응하게 만들고, 사회 통제 기관은 정부, 가정, 학교, 교회와 사회기관들도 부분적으로 수행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경찰이잖아요. 경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경찰권을 부여해 줬어요.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도 어떻게 됩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공권력, 기소권이라는 거, 수사권이라는 걸 부여를 해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 나쁜 놈, 살인범, 강도하는 놈, 그렇죠. 이런 사람들 붙잡아갖고 어떻게 돼요? 예, 그런 사람들이 사회 질서를 깨트리는 것을 막죠.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처벌을 통해서 막습니다. 그게 바로 사회 통제예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정치제도. 정치제도라는 게, 정치라는 게 뭐죠? 권력을 분배하는 행위가 정치죠. 권력을 분배하는 거. 우리 지역사회 가만히 보세요. 예, 어때요, 여러분? 예, 시장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경찰서장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 권력, 지역사회 주민들이 가져야 될 권력들을 그분들한테 몰아준 겁니다. 그럼 그분들은 그 공권력이라고 하죠. 그 공권력을 가지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활용을 하죠. 자, 그런 면에서 이 사회통제는 정치제도를 만들어냈다 기억하시고, 사회통합은 자, 사회체계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결속력과 자, 사기를 제공한다. 규범을 준수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 가정학교, 사회단체도 부분적으로 수행을 하되 종교제도가 그 일을 먼저 하더라. 자, 사회통합. 이걸 종교제도가 한대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이 길버트하고 스펙, 서양에서의 종교제도는 기독교죠. 기독교면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를 가면 어때요? 참 세상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 지역사회도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부자들, 더 리치,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더 리치하면 뭐예요? 부유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푸어,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섞여 살아요. 섞여 삽니다. 그죠? 더 리치, 더 푸어가 섞여 삽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같은 공간, 즉 지리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 같은 공간에 이 사람들이 섞여 사는데, 중요한 것은 같이 섞여 살면서도 이들의 생활 공간이 틀려요. 자, 부자들은 놀아도 골프장을 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푸어들은 골프장 못 가죠. 그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 부자들은 놀면은 해외여행을 가버려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해외여행 못 갑니다. 이해 되나요? 부자들은 살아도 저 타워팰리스에 살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저 판잣집에 살죠. 같은 공간에 사는 것 같지만, 그렇죠? 근데 그들의 삶의 거주 형태, 그리고 삶의 모습들은 전혀 이질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 가면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다 섞여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종교제도, 모든 종교들, 뭐 기독교고 불교고 간에 그들이 가리키는 게 뭔가요? 바로 평등을 가리키죠.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다 같다. 신 앞에서는 다 똑같다라는 걸 가리킵니다. 이 똑같다는 걸 안 가리키고 어떤 놈은 더 잘났고 어떤 놈은 못났다, 어떤 놈은 신의 사랑을 더 받고 어떤 놈은 신의 사랑을 덜 받는다면 그건 잘못된 종교야. 무슨 얘기인지 되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즉 모든 지역사회의 어떤 구성 요소든지 간에 다 참석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전파되어지는 내용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평등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런 사회통합적인 일은 종교제도가 수행해야 된다라고 길버트 헉스팩은 주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부상조, 이게 중요한 건데, 가족과 친척, 동네 사람들, 친목단체나 자선단체가 하는 일, 같은 1차적인 집단에 비해서 수행, 현대 산업사회는 정부, 민간,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등으로 옮겨졌다. 상부상조가 뭐죠? 서로 도와준다는 얘기죠. 어려운 상황을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이거 누가 해야 된다? 복지제도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죠? 지역사회 내에 복지제도가 이 상부상조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자, 5가지 기능과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5가지 제도. 자,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 공부하신 겁니다. 시험 문제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여기서. 자, 어려운 거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 지역사회 복지론 2번째 수업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해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